이 김군이 지난 6월 22일에 부모에게 그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귀가를 하겠다. 9시 정도 귀가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문자와는 달리 학교 그 자신의 그 사물함에다가 휴대전화를 그대로 놔둔 채 오후 4시 40분에 학교를 나오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요. 인근 그 편의점에 가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또 서현역 인근 서점에서 수능 그 특강 그 관련 서적 5권을 구매를 하고 난 뒤에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CCTV에 보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분당구 새마을 연수원에서 하차를 하는데 실제 이 마을버스 탑승 사실은요, 그 버스 안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네. 거기를 지나가는 다른 버스의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그 마을버스에 탑승해 있는 그 김군의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새마을 연수원 그 일대에 경찰력 그리고 뭐 헬기, 드론, 수색견 전부 다 이제 그 투입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연수원 인근 그 야산에 그 좀 산책로라고 하긴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험해서 주민들이 잘 가지 않는 그곳에서 네. 숨져 있는 그 김군을 발견했고요. 유서는 없었고 현재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자, 방금 뭐 여러 가지 블랙박스 말씀도 하셨는데 그야말로 경찰이 상당히 열심히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버스 블랙박스를 뒤져서 상대 지나가던 마을 버스에 타고 있는 김군의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행적까지 추적해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문점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부모님한테 야간 자율학습을 하겠다라는 문자를 남겨놓고 휴대전화는 그냥 두고 간 것인지 아울러 사실 문제집 5권을 구매를 했고요. 버스카드도 충전을 했는데 뭐 경찰에서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일단 그 야간 자율 학습하고 난 뒤에 뭐 9시에 가겠다 문자 보낸 건 팩트고요. 그런데 4시 40분에 본인이 그냥 스스로 걸어 나온다. 이거는 뭐 사람은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학교에 그 자신의 사물함에 휴대폰을 넣어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의도해서 거기에 놔둔 것 같은데 그뭐 남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 5권을 구입을 했다, 뭐 교통카드에 충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래를 대비한 행동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유서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일이 발생되기 전에 그 선행 사건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집을 5권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적인 관성적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거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선행 사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 전날 진로 문제로 자기 그 부모하고는 상당히 어떤 그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 있고요.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아버지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진로 문제와 관련돼서 지인에게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항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등학교 뭐 2, 3학년 때 느껴보셨듯이 이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내면적 갈등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같은 부분들, 뭐 문제집을 구입했다거나 버스카드 충전을 했다거나 상당히 좀 망설였고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떤 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없었을까요? 너무 뒤늦은 얘기긴 합니다. 글쎄요,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본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으면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 보내는데, 제가 볼 때는 지인에게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친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좀 더 이렇게 그 먼저 그 상황에서 조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번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가 제2의 한강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찰이 일단 그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연락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 또 이제 그쪽에 갔을 때 그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또 내린 곳이 거기가 버스 종점이라고 그래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일단 그 국과수에서 1차 그 부검 결과가 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손정민 씨 사건과의 차이점은 유가족이 현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말한다면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갖다 논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경찰도 이제 자세한 행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유가족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 20일 이후에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모든 분들이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긴급 부검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온라인상 등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것은 이제 그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건 부모의 입장이라면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와 연관돼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 제시를 갖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직 뭐 시신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 같은 것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다 카더라라고 해가지고 자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과수에, 우린 과학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과수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